낡은 봉고차 한 대가 대형 컨트리클럽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은 색이 바랜 등산복 바지에 허름한 모자를 눌러쓰고 손잡이가 낡아 반질반질해진 국산 골프백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행색을 지켜보던 주차 요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이 노인이 이 거대한 골프장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를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대체 이 노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강만호 회장이 바랐던 것은 대단한 명예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사업 일선에서 치열하게 뛰어왔으니 이제는 그저 남은 세월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는 것, 그것 하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 도매 사업체 하나로 시작해 수십 년에 걸쳐 회사를 키워온 그였습니다. 새벽에 트럭을 몰고 물건을 나르던 시절부터 지금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사람 됨됨이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몇 해 전부터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과 당뇨가 겹쳐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잦아졌고 결국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무료했습니다. 평생 일밖에 몰랐던 그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여유는 오히려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다 못한 주치의가 조언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몸을 조금씩 움직이셔야 합니다. 너무 움직이지 않으시면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우울감도 심해지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강만호 회장이 떠올린 것이 바로 골프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 접대를 위해 억지로 배웠던 골프였지만 이제는 그저 건강을 위해 그리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소소하게 어울리기 위해 다시 채를 잡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시니어 골프 동호회를 알아보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넣었습니다.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푸른 잔디를 밟으며 좋은 공기를 마시고 소소하게 운동을 즐기며 동년배들과 담소나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키워오면서도 검소함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아도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종종 아버지,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좋은 옷도 입으시고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면 충분하다. 사람이 옷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그였기에 골프 동호회 회원들과 처음으로 필드에서 만나기로 한 첫 라운딩 날에도 그는 자신의 철학대로 가장 편안하고 수수한 차림을 선택했습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손때가 묻어 정겨운 국산 골프채를 메고 편안한 등산복 바지에 허름한 모자를 눌러쓴 채 약속 장소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그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첫 모임인데 좀 괜찮은 옷 입고 가지 그래요. 괜찮아. 운동하러 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을 써. 사람들도 다 편하게 입고 올 텐데. 강만호 회장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에게 골프란 그저 운동이었을 뿐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수입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온갖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화려한 골프웨어를 입은 채 서로의 부를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 산 시계를 자랑했고 누군가는 최근에 다녀온 해외 골프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오직 돈과 겉모습으로만 평가되는 듯 보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낡은 봉고차에서 내려 자신의 골프백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클럽하우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느 노인들처럼 느긋했고
표정에는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나온다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강만호 회장의 낡은 가방과 허름한 행색을 본 그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인상을 쓰며 혀를 찾고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여기가 무슨 동네 뒷산인 줄 아나? 어디서 저런 행색으로 여길 온 거야? 창피하게. 그 중에서도 유독 목소리가 크고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한 한 회원이 그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최두식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이 동호회에서도 유난히 부를 과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며 몇 년 사이 급격히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때부터 온갖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취미가 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만호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반말 섞인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봐요 노인장.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낡은 꼴을 하고 나타난 겁니까? 물 흐리는 노인네가. 어디서 이런 고급 취미를 배우겠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거요? 딱 보니 동네 뒷산이나 다녀야 할 행색인데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발을 들이는 겁니까? 귀를 의심케 하는 폭언이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담담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의 거친 언사의 주변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동조하며 킥킥대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아무나 골프 친다고 하더니 레벨이 맞아야 같이 라운딩을 돌든지 말든지 하지. 어이 노인장, 우리 모임 수준 떨어지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시죠. 당신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 저런 사람이랑 같은 필드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동호회 회원들은 물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캐디들과 골프장 직원들이 똑똑히 보고 듣는 앞에서도 조금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며 매정하게 몰아세웠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저 힘없고 빽없는 시골 노인이라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기가 죽어 쫓겨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의 오만함과 천박함은 이미 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캐디 하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최두식이라는 이름이 가진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만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그들의 시선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을 두고 최두식과 그 무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거봐, 저런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세게 나가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처지를 모르고 계속 여기 드나들려고 한다니까. 주변의 다른 회원들 몇몇은 이 상황이 불편한 듯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이 동호회에서 활동해온 김병철이라는 노인도 있었는데 그는 강만호 회장의 처지가 안쓰러웠는지 조심스레 최두식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두식 씨,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조용히 골프 치러 오신 분 같은데. 하지만 최두식은 오히려 그런 김병철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병철 씨는 지금 저 사람 편을 드는 겁니까? 우리 모임 격을 생각해야죠. 아무나 다 받아주면 이 동호회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 기세에 눌린 김병철은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 동호회 안에서 최두식의 영향력은 상당했고 괜히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자신도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다른 회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캐디들과 직원들 역시 눈치를 보며 애써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이 낯설지 않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동호회에서는 종종 최두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만호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일구며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상대가 어려울 때는 온갖 아부를 떨다가 상황이 조금만 유리해지면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성공하면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성취에도 오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내는 후자에 속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운동을 하러 온 것뿐입니다. 강만호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최두식의 부하를 돋우었습니다. 운동? 여기가 무슨 동네 공터인 줄 아슈?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자, 어서 그 낡아빠진 골프백 챙겨서 나가시죠. 안 그러면 직원들 불러서 강제로 끌어내드릴까요? 그 말과 동시에 최두식은 옆에 있던 캐디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캐디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그런 캐디의 표정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에게까지 불편함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회원 하나가 최두식을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두식 씨 말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무나 받아주면 나중에 우리 라운딩 비용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니까요. 격이 있어야 회원 자격도 유지되는 거죠. 그 말에 최두식은 더욱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들으셨죠, 노인장?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같은 생각입니다. 어서 나가시는 게 서로 편할 겁니다. 강만호 회장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들의 겉모습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천박한 언행 사이의 간극이 그에게는 오히려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굳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구차하게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현장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그가 평생 사업을 하며 체득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골프백을 다시 어깨에 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한 뒤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두식과 그 무리들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거봐, 말 잘 듣네. 저런 사람들은 딱 봐도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한다니까. 오늘 아주 통쾌하네. 저런 사람이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격이 안 맞는 거지. 다음부터는 아예 입구에서부터 걸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 골프장 이미지 다 깎아먹겠네. 강만호 회장은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골프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 잘 관리된 코스, 그리고 그 위에서 오만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그는 낮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고차에 올라탄 강만호 회장은 잠시 운전대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상황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이런 일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처럼 평범하고 검소한 다른 노인들이 이곳을 찾았다가 비슷한 수모를 겪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강만호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서류철에는 이 골프장을 처음 설립할 당시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 넓고 광활한 골프장의 진짜 부지 소유주이자 이곳을 운영하는 기업법인의 최대 주주는 다름 아닌 강만호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부도 위기에 처해 있던 이 골프장을 인수하며 지금의 그룹에 편입시켰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그의 결정을 만류했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손이 많이 가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강만호 회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야. 사람들이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도 챙기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런 곳이 우리 손에서 제대로 운영되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네. 그의 그런 철학 아래 골프장은 꾸준히 성장했고 지금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컨트리 클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로는 회사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경영을 맡긴 뒤로는 서류로만 보고받는 경영에서 벗어나 가끔은 현장의 실제 관리 상태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점검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골프 동호회 가입도 사실은 회원들의 실제 분위기와 서비스 수준을 가감없이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얼마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골프장을 드나들며 이곳이 정말로 좋은 곳인지 직원들과 회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씁쓸한 광경이었습니다. 거칠애를 모두 걷어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사람의 본성을 그는 그날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값비싼 차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정작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겉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해지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부류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그런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미 오래전부터 숱하게 봐왔지만 그럼에도 매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넘기며 오늘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최두식이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저토록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일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런 태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늘의 자신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덮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골프장을 총괄하는 총지배인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습니다. 나 강만호일세. 전화기 너머에서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순간 놀라움으로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로 직접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자네가 직접 필드로 나와줘야겠네. 확인할 것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내일 가서 직접 이야기하지.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회원 명단과 오늘 배정되었던 캐디들 명단도 함께 준비해 두게. 총지배인은 영문을 모른 채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회장이 직접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목소리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짧게 용건만 전달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짓밟으려 했던 대가가 무엇인지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그저 재산에 많고 적음으로만 판단하는 이들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강만호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짧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당신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괜찮아. 나야 뭐 이런 일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야. 나 하나가 겪은 걸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아내는 그런 남편의 결심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저도 당신 생각에 동의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테니까요. 강만호 회장은 아내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류철을 정리하며 내일 있을 일을 차분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필드 한복판, 전날 강만호 회장을 쫓아냈던 최두식과 그 무리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라운딩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네 다시는 얼씬도 안 하겠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최두식이 여유롭게 웃으며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회원 하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두식 씨가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다시는 안 나타난다니까요. 당연하죠. 여기가 어떤 곳인데 아무나 드나들게 놔두면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경 맞춰서 즐겨야 진짜 골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치켜 세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정장을 차려입은 총지배인과 이곳에 내로라 하는 전속 프로들이 줄지어 필드로 다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다급함과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심지어 골프장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함께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지? 왜 저렇게 다들 뛰어와? 최두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이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한 곳은 최두식 무리가 서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수수한 차림으로 필드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강만호 회장을 향해서였습니다. 총지배인과 프로들은 그의 앞에 다다르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어제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필드에 나와 계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골프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총지배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눈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본 최두식과 그 무리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라니. 최두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하나같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어제 그 노인이. 총지배인은 강만호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저희 직원 중 누구도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무례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어제 있었던 상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정말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두식과 그 무리의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그토록 모욕하고 쫓아냈던 그 허름한 노인이 자신이 그토록 잘 보이고 싶어 하던 이 거대한 골프장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잠시 오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신 줄 전혀 몰라 뵈었습니다. 최두식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겁에 질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 흐리는 노인네가 어디서 이런 고급 취미를 배우겠다고 기어들어 왔냐고 하셨지요. 딱 보니 동네 뒷산이나 다녀야 할 행색이라고도 하셨고요. 강만호 회장의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필드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최두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린 듯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듯 강만호 회장의 발밑으로 기어와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멀어 회장님 같은 큰 어른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옆에서 동조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부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보다 약해 보일 때는 짓밟고 강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강만호 회장은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런 이들이 이 사회의 상류층이라 자처하며 활개치고 다니는 꼴을 그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잠시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무릎을 꿇은 이들의 떨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잔디밭에 엎드린 최두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캐디가 들고 있던 최두식의 화려한 명품 골프백을 손수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필드 밖 먼지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내 필드의 잔디 한 장조차 밟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필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두식과 그 무리들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덜덜 떨고 있는 총지배인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전원의 회원권을 박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법인이 소유한 전국의 모든 골프장과 리조트에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유하고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세요.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원으로 둘 수 없습니다. 총지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즉시 알겠다는 대답을 하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 그대로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최두식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강만호 회장의 발밑에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원권 박탈만은. 하지만 강만호 회장은 그를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제 자신을 감싸주려 했던 김병철이라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저를 두둔해 주려 하셨던 것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은 예상치 못한 강만호 회장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앞으로도 이 골프장에서 편히 운동하러 오십시오. 강만호 회장의 그 말에 김병철은 감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최두식과 그 무리들은 여전히 잔디밭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골프장 출입을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와 사교의 핵심 장소인 대형 컨트리클럽에서 영구 제명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그들이 속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두식이 운영하던 회사의 거래처들 사이에서도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몇몇 거래처는 그와의 거래를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교 모임에서 완전히 매장당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강만호 회장은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조용히 필드를 걷곤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의 곁에서 그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골프장을 찾은 회원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종종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오시든 어떤 차를 타고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지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의 말은 이후 이 골프장의 새로운 운영 철학이 되었고 실제로 이곳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클럽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값비싼 옷이나 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겉모습이 전부라 믿었던 이들의 오만함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